뉴욕 총영사관이 오늘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에지워러 화재 피해 한인들에게 여권 발급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 아발론 아파트 화재의 최초 발화 지점이 한인 가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RB 뉴욕 라디오 코리아가 사용하던 AM 1660 채널을 한인들이 인수하고 새로운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조정위원회 위원들과 일부 타운 정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방 대배심이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오늘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에지워러 화재 피해 한인들에게 여권 발급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손세주 뉴욕 총영사도 화재 현장을 찾아 한인들을 위로하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박민기 기자입니다. 아파트 전체를 전소시킨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아발론 입주자들을 위해 뉴욕 총영사관과 뉴저지 한인회관이 힘을 합쳐 긴급 영사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오늘 오후 1시부터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신분증을 잃어버린 화재 피해자들을 위해 긴급 여권을 발급했습니다. 정식 여권 발급은 3주에서 4주의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다음 주 중 발급이 가능한 긴급 여권을 선택했습니다. 한인회관을 찾은 피해자들은 아직까지 화재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화재로 모든 걸 잃었다고 밝힌 한 한인 피해자는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며 정신 상담이 필요할 정도라고 호소했습니다. 제가 지금 직장도 있고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이 와중에 집도 하나 보러 다녀야 되고 이거 보험도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알아봐야 되고 그런 게 너무 시간적으로도 마음이 굉장히 촉박하고 그래서 좀 정신적으로 좀 힘든 게 좀 있어요. 좀 여러모로 사는 생활을 지금 하는데 지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손세주 뉴욕 총영사는 오늘 오후 뉴저지 한인회관과 피해자 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한인 피해자들과 소통하며 피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화재를 당한 한인 동포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 손세주 총영사는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신분증, 여권 문제를 먼저 처리한 뒤 피해 보상 문제 등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파악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제 화재 발생 이후에 우선 1차적으로 우리 총영사관에서 이제 현황을 파악을 하고 뉴저지 지역의 한인 단체들이 합심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려움을 당하신 우리 한인분들이 좀 빨리 극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공간에서도 하여튼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손세주 총영사는 피해자들을 만나기 위해 지원센터를 방문했지만 화재 피해로 망연자실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한 여성 피해자는 소극적인 아파트 측의 대처에 실질적 보상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배상 관련 질문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언론에서 보상 문제 이런 거 우는 먼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정말 속상해요. 너희들 그렇게 퍼포스 정말 저는 그게 제 2의 3의 상처예요. 겨우 살고 나왔잖아요. 생활을 찾는 게 중요한 거지. 뉴저지 한인회와 뉴욕 총영사관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피해 한인들을 위한 정보 제공 웹사이트 운영과 통번역, 그리고 각종 안내에 필요한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한인들은 뉴저지 한인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에지워러의 아발론 아파트는 화재로 204가구가 전소되면서 1,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화재의 최초 발화 지점이 한인 가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발론 아파트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한인 K모 씨의 아파트 유닛에서 인부들이 용접 공사를 하던 중 처음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대 후반의 음악인으로 알려진 K 씨는 이날 자신의 아파트에서 배관에서 물이 샌다고 아파트 측에 공사를 의뢰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보수를 담당한 공사 인부들이 물이 새는 파이프를 찾아 용접 작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날 에지워러 경찰국의 초기 수사 결과 발표에서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윌리엄 스키드모어 에지워러 경찰국장은 인부들이 용접기로 작업을 하던 중 불이 났지만 이들이 즉시 화재를 신고하지 않고 약 15분간 신고를 지체해 일이 더 커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화재는 21일 오후 5시께 아파트 2개 동 중 서쪽에 위치한 4층짜리 러셀레비뉴 동에서 시작돼 전체 408세대 중 50%가 넘는 240가구가 전소됐습니다. KRB 뉴욕 라디오 코리아가 사용하던 AM 1660 채널을 한인들이 인수하고 새로운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부터는 새로운 방송을 시작합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운 한국어 라디오 방송이 시작됩니다. 지난해 연말로 방송이 중단됐던 AM 1660을 윤여태 뉴저지 저지시티 시의원과 김영길 대학동문 총연합회장 그리고 이석찬 전 뉴욕 대한체육회장이 공동으로 인수했습니다. 인수에 참여한 저지시티 윤여태 시의원은 뉴욕 AM 1660 스테이션의 소유주인 멀티컬처럴 브로드캐스팅과 지난 20일 인수 계약을 체결했으며 다음 달부터 새로운 방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매매 가격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렌트 후 매입인 옵션 투 바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라디오 한국어 방송은 방송국명을 K라디오로 정하고 현재 칼리지 포인트 인근 지역에 방송국 사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AM 1660은 LA 지역 한인방송 우리방송을 송출하고 있으며 앞으로 YTN 등 한국의 종편 방송을 중심으로 방송하면서 자체 제작 방송을 추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KRB 뉴욕 라디오 코리아는 리스 계약으로 사용하던 AM 1660 송출을 중단하고 FM 87.7을 통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침체됐던 경기가 점차 되살아나면서 창업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성장, 고수익의 가능성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 미디어 조화와 벤처스퀘어가 글로벌 스타트업 유치에 나섰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동부 한인 미디어 기업 미디어 조화가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벤처스퀘어와 함께 팰리세이즈 파크 글로벌 스타트업 유치에 나섰습니다. 어제 저녁 코리아 프레스 센터에서 펠팍 상공회의소 주최로 진행된 글로벌 스타트업 세미나에는 벤처스퀘어 김태현 대표가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디어 조화 한지수 대표는 아무리 기발한 아이디어라도 실현하기 위해선 기술과 자본, 미디어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스타트업이 K-팝의 뒤를 이어 미국과 한인 사회의 경제를 확대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보였습니다. 미국에 K-팝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이번엔 K-팝이 아닌 K-스타트업이 이 미천역에 알려지고 그 K-스타트업으로 인해서 우리의 경제 부흥과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팰리세이즈 파크는 한인 비율이 51%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 대기업 지상사들이 위치하고 있어 스타트업을 통해 이들과 소통하기에 충분하다며 스타트업이 유능한 창업주를 육성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미디어 조화와 벤처스퀘어는 한국 스타트업의 발굴과 미국 내 자사 설립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뉴욕시 대중교통요금과 교량 그리고 터널의 통행료 인상이 확정됐습니다. 당장 오는 3월 22일부터 메트로카드 한 달 정기권이 $116로 인상됩니다. 뉴욕시 대중교통요금과 교량 및 터널 통행료가 오는 3월 22일부터 줄줄이 인상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이사회는 22일 앞으로 2년간 대중교통요금을 최대 4%까지 올리는 최종 인상안을 통과시키고 확정했습니다. 이번 인상안에 따르면 지하철과 버스 탑승 시 이용되는 메트로카드 30일 무제한 정기권은 현행 $112에서 $116로 인상됩니다. 1회 탑승권 요금은 $2 50센트에서 $2 75센트로 인상되고 일주일 무제한 요금은 $30에서 $31로 조정됩니다. 메트로카드를 충전할 때 제공되는 보너스 금액도 현행 $5 이상 충전 시 5%에서 $5 50센트 이상 충전 시 11%까지로 변경됐습니다.
메트로카드 구입 비용 1달러는 기존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편 퀸즈 미드타운 터널과 로버트 F, 케네디 브릿지, 브롱스 와이스톤 브릿지 등 교량과 터널 통행료도 기존 7달러 50센트에서 8달러로 인상됩니다. 메트로놀스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도 구간별로 평균 2.2%에서 6.1%까지 인상됩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 조정위원회 위원들과 일부 타운 정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방 대배심이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부동산 인허가 비리에 대한 수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조정위원회 위원들과 일부 타운 정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방 대배심이 소환장을 발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3년 5월 연방수사국이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 정부 등을 상대로 벌인 부동산 인허가 비리에 대한 수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팩팍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주 조정위원들에게 소환장이 발부됐고 이 가운데 일부는 지난 20일 대배심의 소환에 응했습니다. 제임스 로튼도 펠팍 시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명의 조정위원들에게 소환장이 발부됐다며 빌딩과 관련된 타운 정부 기록의 제출도 요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소환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조정위원은 타운 정부 세금 징수 담당관이기도 한 마이클 아피셀로입니다. 또 한인 남한희 씨와 윤성애 씨 등을 포함해 8명의 조정위원 전원이 소환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펠팍 민주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마이클 폴로타 조정위원장은 소환장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정부 학자금 지원을 위한 신청서 양식을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청서가 너무 복잡해서 양식을 제출하지 못하고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이 100만 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재정보조 신청서 양식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신청서 양식의 100개 질문사항 중에서 각 가정의 세세한 재정 내역을 드러내야 하는 27개 항목을 삭제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대신 온라인상으로 학생의 주소와 지원 대학, 부모의 소득 등 간단한 사항만 기재하면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정부나 로컬 정부로부터 대학 학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 복잡한 양식 때문에 학자금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다는 이유입니다. 백악관은 저소득층 학자금 융자인 연방 펠그랜트의 수혜 자격이 되면서도 이 신청서 양식을 제출하지 않아 보조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100만 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웹사이트의 프리파일 페이지에서 소득세 신고를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비영리단체인 프리파일 연맹과 파트너십을 맺고 무료 소득세 신고 프로그램인 프리파일을 론칭했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들은 국세청 웹사이트의 프리파일 페이지로 접속해 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프리파일 연맹은 세금 전문 소프트웨어 업체 14개가 모여 만든 컨소시엄으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4,300만 명이 이용했고 이를 통해 수수료 130억 달러를 절약했습니다. 지난해 연소득이 6만 달러 이하인 경우 국세청의 이 프리파일 웹사이트에 접속해 14개의 소프트웨어 중 하나를 골라 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6만 달러를 넘을 경우에는 국세청의 서면 양식을 전자화한 프리파일 필러블 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